핵의 공조는 조건이 아니라 제거의 대상이다라는 것을 이번에 이스라엘전에서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핵을 머리에 얹고 있는 한 평화란 없다라는 것이죠. 반갑습니다. 김영인 TV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됐으면 말이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외교 무대에서 참석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도 말이죠. 꽁무니를 빼고 숨었습니다. 24일부터 25일까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했습니다. 시차 조율하는 위성락을 데리러 보냈는데요. 국가 지도자급이 참석하는 이 자리에 대통령이 못 간다라고 하면 총리급을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총리 장관급을 말이죠. 그런데 시차 조율이나 하는 위성락을 보냈다라는 건 국제사회의 규범에도 맞지 않는 짓이며 또 이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자리에 가지 않았다라는 게 사실 좀 그렇습니다. 이 워싱턴 DC의 외교 안보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상을 못했던 바는 아니라, 그러니까 이재명이 진보 성향을 띠고 있으니까 이 나토 북대서양 조약 기구에 오는 것 자체가 몸에 맞지 않는 수트를 입는 것과 똑같지 않을까. 그래서 놀랍지는 않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으로서 이런 결정 자체는 실망스럽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지금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 속에 국제사회가 나토의 순간이 왔다. 그래서 이번 회의를 주목하고 있는데 한국의 불참이라는 악수는 기록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요, 나토 회원국의 국내 총생산 GDP의 5%를 국방 분야 지출에 쓸 것을 압박하고 있죠. 21일에 미국의 이란 핵시설 타격까지 이루어진 상황에서 아마 이재명은 숨고 싶었을 겁니다. 여기에 발을 딛는 순간 이 중국하고도 애매하고 북한하고도 애매하고 나토에 가서 내가 존경한다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지 알더라 또 거짓말을 해야 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말이죠. 미국과 상호 관세 협상 마감 시간이 7월 8일입니다. 바짝 다가왔죠. 그런데 한미 정상 간의 상견례가 될 첫 양자 회담을 이재명이가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이 회담이 계속 밀리고 있다라는 건 대한민국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는 3년 연속 나토에 참석했습니다. 이른바 인도태평양국 IP4국의 일원으로 초청을 받아가지고요. 3년 연속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메인에 쓰고 많은 주목을 받았죠. 인도태평양 4국은요.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이렇게 국제사회에서 큰 역할을 하는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하고 북한까지 밀착 관계로 발전하는 이 상황에서 더욱더 뭉쳐야 되는 인도태평양 4국의 모임에 사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의 협력 강화가 되는 이 시기에 형성된 이 임시연합 IP4국 여기에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한 건 국제사회에 대놓고 나는 친중입니다. 나는 친북입니다. 나는 북한의 똥꼬에 줄 섰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서 실망감을 안겨주는 겁니다. 나토가 중국에 대해서 강경 발언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재명이가 이 나토에 방문한다라는 건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그러든가 말든가 이재명이 아무리 반대를 한다 한들 트럼프는 상황이 맞아 떨어지면 북한의 핵 제거에 나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은 시나리오들이 지금 펼쳐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 제거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죠.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이 겉보기에는 국지전 같았죠. 그러나 국제 질서에서는 중대한 함의를 남겼습니다.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정밀 타격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반응을 못 보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침묵은 동북아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는 거죠. 바로 북한 문제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말이죠. 중국과 러시아의 개입의 우려로 북한의 핵 제거가 어려웠지만
지금은 다르다라는 게 판단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사실상 전력이 고갈되었고요. 중국은 대만 해협에 집중하느라 한반도에 신경 쓸 여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 내부 사정이 그렇게 녹록지 않기 때문에 북한 신경 쓸 여력이 없다라는 거죠. 러시아와 북한이 한미동맹과 같은 동맹 체결을 했습니다. 북한의 전쟁이 일어날 시 즉각 투입을 하겠다. 그런데 지금 러시아 상황이 좋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트럼프가 결단을 한다라면 이제 북핵 제거도 가능한 시나리오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길을 막고 나설 자가 하나 있죠. 아이러니하게도 김정은이 아닌 대한민국의 이재명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내부에서 벌어지는 반미, 방해, 그리고 협력 거부가 가장 큰 장벽이 될 수 있다라는 게 미국의 시나리오다라는 거죠. 최대의 변수가 서울에 사는 이재명일 수도 있지만 트럼프는 이재명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거죠. 과연 트럼프가 어떤 생각으로 한반도를 지켜보고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멤버십으로 후원해주시고 영상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트럼프가 이미 재임 당시에 화염과 분노를 언급하면서 북핵 위협에 정면 대응했었습니다. 당시에도 군사작전은 실행 직전까지 검토되었습니다. 제가 지지난 해에 이 북핵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 약식 논문을 쓰면서 이 미국 국방부에서 나오는 그런 시나리오를 얻어가지고 굉장히 재밌게 브리핑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을 저는 기억을 합니다. 미국이 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강력한 응징을 하겠다라고 내부에서도 많이 논의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국제 여건과 내부 반발로 보류되었죠. 그런데 지금은 환경이 달라졌습니다. 러시아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3년차 소모전으로 몰락 중입니다. 중국은 말이죠. 대만 억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유럽도 중동 전쟁을 통해서 안보의식을 다시 각성하고 GDP 대비 5%까지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각자 도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북한을 감쌀 국제적 우산이 없어졌습니다. 찐찐이던 이란이 이스라엘에 빰맞고 미국산 망치로 대가리 깨졌습니다. 무엇보다 미국은 지하 벙커를 뚫는 벙커 버스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란 작전에 벙커 버스터 14발이 집중 투하됐죠. 이 벙커 버스터 14발도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2발 정도면 이 김정은 은신처 제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모든 북핵 시설은 정찰 위성과 감청망으로 지금 위치가 다 파악된 상태입니다. 기술적 준비가 완벽히 끝난 상황이다라는 거죠. 문제는 말이죠. 후덜덜하게 정치적 결단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결단의 문을 막고설 가능성이 높은 인물이 바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 이재명이다 라고 미국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부 방해자. 그러니까 진짜 반대하고 나서야 되는 김정은이 푸틴, 시진핑이 이 사람들이 아니라 이재명이다 라는 거죠.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북한 체제를 일정 부분 자위권으로 용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재명은 사드 배치 반대를 해왔고요. 한미일 군사 협력에 대해서 회피해왔습니다. 나토 정상회의 불참 등은 그 기조의 연장선이기도 한데요. 오늘 또 하나의 사건이 터졌죠. 안규백이 이 한미일 대잠 훈련 정보를 유출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핵 잠수함 핵심 훈련이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이 안규백이 말이죠. 이 엠바고를 어겨서 이재명 국방장관이 중국 정보원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잠수함 탐색 훈련 자체가 차질을 빚었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 미국에 직접 보고가 되고 있고 앞으로 이 대한민국과 함께 정보를 공유한다라는 부분에서 신뢰도를 매우 낮게 책정을 할 겁니다. 이거는 돌고 돌아서 이 한미 동맹에도 균열을 일으킬 수 있는 일이다라는 거죠. 나토 정상회의 불참 등도 그 기조의 연장선이다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북폭
작전을 준비할 경우에 이재명 정권은 한반도 평화라는 명분을 내세워가지고 미군 작전을 방해할 가능성이 매우 클 것 같습니다. 주한미군 기지 사용에도 비협조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작전, 정보 공유도 차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친북 여론과 결합된 선전을 국내용으로 펼쳐내겠죠. 반미몰이할 것 같습니다. 이 서울발 반미 파열음은 오히려 김정은보다 더욱더 위험한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더불어민주당은 9.19 군사합의 같은 대북 유화책을 신성 불가침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군사 도발에도 실질 대응보다는 자제 촉구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19일에 북한에서 10발 미사일을 쐈는데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았죠. 20일 날 미국 백악관에서 알려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펴고 있는지 아실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정치 세력이 한국 정부를 장악한 상태라서 북핵 제거 작전은 사실상 대한민국 내부 저항부터 뚫어야 하는 상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은 판단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의 대통령은 트럼프고요.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라는 것을 말이죠.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을 봤을 때 핵시설 제거를 해도 세계가 조용하다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인정하고 미국을 따른다라는 거죠. 북한도 예외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미국이 결심을 하면요. 북핵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길을 방해하는 자가 우리 내부에 있다라는 것이 진짜 비극이다라는 거죠. 이재명 정권은요. 북핵이 협상의 대상이라는 허상을 여전히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핵의 공조는 조건이 아니라 제거의 대상이다라는 것을 이번에 이스라엘전에서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핵을 머리에 얹고 있는 한 평화란 없다라는 것이죠. 북한의 핵 제거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생존의 조건이 되어버렸습니다. 국민은 이재명의 반미적 태도와 외교 고립 작전에 대해서 매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함께 설 수 있는 안보 파트너로서의 길을 선택해야지만 대한민국의 안보는 지켜진다라는 것을 국민들이 더 잘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욱더 이재명 정권에 대한 불신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벙커버스터 두 발이면 북한은 끝장납니다. 막을 자가 김정은이 아니라 이재명이라는 사실이 대한민국은 충격이다라는 것이죠. 그 어느 때보다 세상이 강한 리더를 맞이했습니다. 국제사회는 트럼프로 재편되고 있는 상황, 대한민국이 정신을 차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립다 윤석열. 김영윤 TV였습니다.